입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명태균입니다. 실장님, 네. 명태균 씨를 사기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님들 발언 보면. 실장님은 동의하세요?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여러 내용들을 보면 조금 좀 조금 사기꾼인 것 같다.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기 과시욕이 있는 왜냐하면 본인은 과장된 사기꾼이라고 하면 하는 또 것 이제 같은 느낌을 제가 명태균 씨가 받았습니다. 공격을 하니 그 말은 못 하겠고 어찌 됐든 뭔가 참 어찌 보면 대단하고 희한하고 하여튼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놀라워하는 거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을까? 글쎄 뭐김 대통령 내외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김종인 박사나 뭐 이준석 그게 대표나 참 희한하죠. 뭐 여러 주요 정치인들도 교류하는 걸 보면 그래도 네. 뭐 이런저런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뭐 설득력 있는 참 얘기도 많은 하고 사람들을, 예, 뭐 그럴 수도 설득했던 것- 있겠습니다만은 네. 많은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조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들을 많은 국민들도 신뢰하기는 좀 느끼지 어려워 않았겠는가. 보인다. 근데요, 저는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저 뒤에 쭉 앉아 계시는데, 약간 뭐랄까요, 꼭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 이소부화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막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엄청난 헛발질과 역대급 해프닝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 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실장님께서 오늘 즐거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우리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실까요? 글쎄 그건 뭐 제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관심사가 아니면 안 되죠. 비서실장께서. 아니 제 발언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JTBC에서는 대통령실 해명 거짓말했다. 채널A에서는 국민 당황. TV조선에서는 부실 해명 비판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아직 다 확인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읊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라 그랬냐. 탄핵 전야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비서실 전면 쇄신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인사권자인 때문에. 대통령님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정도까지 어려워졌으면 실장님께서 먼저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제 사퇴를 전면 얘기하시는 쇄신에 건가요? 대해서. 예. 글쎄요. 이 상황에서 웃음을 짓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오히려 되게 무겁게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사퇴를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전면 쇄신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대통령의 거냐. 인사 쇄신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대통령께서 보여주기식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적재적소, 적기적소의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이 일관된 정도로 인사 지지율이 원칙입니다. 바닥을 치고 이 정도로 대통령실 해명이 계속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거짓 해명을 한 적 자, 없고요. 봅시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뭐라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민 앞에 나와 잘못 참여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것도 동의하셔요? 동의 못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얘기요? 네. 글쎄요, 저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간단하죠. 대통령 부부 국민 앞에 나와서 참여하고 사과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런 얘기했네요. 담화문이든 대국민 성명이든 발표해야 한다. 이젠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그런 하셨어요. 기회가 있으실 즉, 걸로 전망됩니다.
아, 그런 네. 기회는 있을 겁니까? 네, 이달 중이나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기자회견이 됐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네, 실장님. 대통령의 지금 입장 벌써 표명이 있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임기 반환점 말씀하셨는데요. 와, 어떠세요? 이제 절반밖에 안 왔나 싶으세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나 싶으세요? 네, 뭐 국민들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임기 절반 동안 너무나 힘들어 하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뭐 정치권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 마음이 엇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국민 발표가 혹은 뭐 국민과의 대화든 어떤 형식이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게 다 지금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의 말이에요. 정권도 보수도 괴멸 위기에 들어섰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것도 뭐 동의 못 하시겠죠? 자,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발언입니다. 방어할 테니까 정모를 알려달라 하고 용산에게 요청을 했는데 용산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 사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어를 할 테니 이 사건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래서 전모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용산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지금 기사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글쎄, 뭐 저는 뭐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그러면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게 이 사건 전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와의 대통령 면담에서도 제가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벌써 한참 전이고요. 뭐 명태균 그 자리에서 잠시 씨의 얘기를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나온 거는 어제잖아요. 글쎄 한적 시일이 좀 있습니까? 됐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글쎄 사건의 전모라기보다는 아니 사건을 일방적인 알아야 의혹 제기에 방어를 할 거 대해서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음해적인 문제 자 제기나 그러면 제가 이거 일방적인 의혹 사실관계 제기에 하나 대응하지 확인할게요, 않습니다. 실장님. 아까 그 실장이 뭐라 그러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명태균 씨를 경선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본선 때는 쭉 모르다가 5월 9일 날 그냥 저 축하 전화 정도 한 거다. 맞습니까? 제가 저는 다시 그렇게 한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것도 단독 기사로 떴어요. 대선 기간에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라고 명태균 씨 부인이 답변을 해줬네요. 혹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에 거짓 해명은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인 게 곧 드러납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하는 루트가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만 있어야죠.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누구한테 확인하셔요? 뭐 일일이 제가 누구에게 그 내용을 파악했다는 걸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명태균과 대통령이 전화통화했냐고 물어본 건데 제가 대통령한테만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된 다른 어떤 제3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야. 대통령한테 직접 못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는 내용도 있고 물어보지 않은 내용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